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댁을 가진 맏며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화목한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가족끼리 무척 사이가 좋아서 나중에 저와 가족을 이루게 됐을 때도 화기애애한 가장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다행히 저희 친정은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할 순 없어도 시댁에 비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본인들 명의의 집도 있으시고 새 놓은 집도 하나 있으시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어서 제가 걱정할 일은 없었거든요. 저만 잘 살면 되는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힘을 모아 열심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신우랑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신우가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꽤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백수의 스펙도 없던 남편을 신우가 구제해주다시피 데리고 일을 가르쳤고 신우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남매 간의 우애뿐만 아니라 전우처럼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시댁의 속사정을 안에서 들여다보니 밖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매가 사이가 좋은 것도 맞긴 한데 실상은 신우가 제 남편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신우가 기도 세고 남편 회사 대표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신우한테 눈치가 좀 보이더라니까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좀 사왔어요. 오늘 하루도 일하느라 고생 많았죠? 어머, 언니! 내가 이거 잘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사무실로 이런 것까지 안 사와도 되는데. 저번에 그냥 청포도 사왔더니 아가씨가 그건 싫다고 손도 안 댔다고 들었어요. 어머, 그걸 또 들었어요? 오빠도 참. 아무튼 잘 먹을게요. 난 이제 그냥 청포도는 안 먹고 싶더라. 아, 이건 참 맛있네. 언니, 다음에도 그냥 청포도 말고 꼭 샤인머스켓으로 사다 줘요. 신우는 겉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오빠 회사 대표일지라도 집에 오면 또 오빠이고 가족이니까 언니까지는 나한테 이렇게 대표 대접 안 해줘도 된다면서 사양하는 것처럼 굴어도 막상 대접해주면 엄청 좋아하고 또 가끔씩은 비위를 맞춰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다못해 시댁 식구들 외식하러 가는 식당 고르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조차 맞장구를 안 쳐주면 서운해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남편 월급 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끔씩은 속상하더라도 꾹 참고 잘하려고 했죠. 솔직히 제가 비위 맞추려고 아가씨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은 해도 특히나 시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일 때는 네가 나한테 더 해야지.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되겠니? 거의 이런 뉘앙스였답니다. 결혼하자마자 첫째와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아 예쁘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쉽사리 구할 수는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남편 혼자 외벌이로 벌다 보니 썩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결혼 6년 차에 예상치도 못하게 셋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실은 둘째를 낳은 뒤 남편에게 제가 우리가 더 이상은 정말 여유가 없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묵자 라고 했었죠. 남편은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이 아깝다는 둥 아프다는 둥 주변에 친구가 묻고 나서 영 힘을 못 쓴다는 둥 아무튼 핑계만 무지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덜컥 셋째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맥이 빠지던지요. 새로운 생명은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여력이 안 되니까요. 남편 혼자 벌어오는 걸로는 내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던 경단녀이지만 나라도 빨리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소식을 듣더니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저랑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은 미리 식당에 가 있었고 신우와 남편은 같이 퇴근해서 바로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절 보자마자 볼멘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참 언니,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왜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가뜩이나 혼자 벌어가지고 내 식구 입에 풀칠하느라 매일같이 피똥 싸는데 거기에 밥숟가락 하나도 얹게 되었잖아요. 셋째가 생겨버리면 어떡해 정말. 우리 오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생겼네. 언니 조심 좀 하지 진짜. 신경 안 썼어요? 축하한다는 말 돌려서 하는 거죠? 애들도 있으니까 말 좀 가려서 해요 아가씨. 내가 틀릴만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안 그래? 이런 거는 언니가 조심을 했었어야지. 아, 참 내가 못 산다. 오빠 월급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나 앞으로 어떡해. 아무튼 언니가 잘못이 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무례한 소리를 하는 신우가 너무 불쾌했어요. 아이들이 들을까 걱정되어 신우만 밖으로 따로 불러냈죠. 아가씨, 임신은 뭐 저 혼자서 셀프로 한 거예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조카들 뭐 하나 먹을 거, 입을 거 사준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죠. 요즘은 하나만 낳는 집도 많다던데 이미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셋이라니.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가씨, 내가 우리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정말 꾹꾹 참고 말 안 했는데요. 오늘은 못 참겠네요. 할 말은 해야겠어요. 나요. 아가씨 손 윗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가르치듯이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언니가 손 윗사람 아니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언니가 좋아서 줄줄이 싸질러 놓고 왜 애만 나한테 화풀이해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애들 옷 한 벌 사준 적 없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젠 셋째니까 좀 챙겨라 이거예요? 뭐예요? 싸질러?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그리고 손 윗사람인지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가씨는 가정교육부터가 정말 잘못됐네요. 자기 조카를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지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남이 뭐 해다 주는 거에 환장하는 아가씨 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기만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우리 신우는 제가 가정교육까지 들먹거리면서 처음으로 들이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데다가 엄청 화도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죠.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오늘 식사는 못하겠다고 했고 남편한테는 네가 애들 좀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하고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집에는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제 여동생만 있었는데요. 절 보자마자 언니 왜 그래? 애기들은 어딨어? 하면서 제 새끼들을 걱정해주는 제 동생을 보니까 방금 전 신우의 태도와 너무 온도차가 달라서 더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여동생을 앉혀놓고 신우와 대판 싸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너무 기운이 없어져서 전 여동생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죠. 그 사이에 외출하셨던 친정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제가 잠든 사이 제 동생이 부모님한테 이 일을 필터 없이 전부 다 전달한 모양이에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잘 왔다. 막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미안. 아니 됐다. 네가 그 집에서 이딴 대접을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김서방 동생이 김서방 부리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너한테까지 심보를 고약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나도 출가 외인이라 시댁 편을 들고 싶어도 이번에는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어떻게 고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식당 안에 있던 우리 애기들도 들었으면 어떡해. 정말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지 뭐야. 그래, 안 그래도 같이 만나는 자리일 때 한 번씩 보면 고모가 되어가지고 애들한테 따뜻한 눈길 한 번 안 주는 게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었다. 네 동생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 그런데 뭐 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런데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악다구니를 퍼부었다는 건 엄마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게 다 김서방이 신우 밑에서 일하니까 니들 부부를 아주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솔직히 아가씨가 그런 마음으로 나랑 김서방을 대하긴 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있나. 김서방 내 남편이기는 해도 진짜 배운 것도 없고 딱히 능력도 없어서 거기 아니면 일할 데도 없단 말이야. 으이구 이거사. 그러게 능력 없는 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을 덜컥했어. 엄마가 안 그래도 고민하긴 했는데 네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 엄마가 이번에 청약 당첨된 50평짜리 아파트 있지? 그거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엄마 아빠가 이사가서 살아야지. 넓은 평수 당첨돼서 좋아했잖아. 아니야. 엄마가 이거 네 이름으로 해줄 테니까 신우한테 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쳐. 나 네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다. 내 남편이 네 밑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는 너한테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 언니. 사실 엄마 아빠도 새집인 건 좋긴 한데 너무 넓어서 손주들 뛰어놀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었어. 엄마도 홧김에 정한 결정 아니니까 엄마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받아라 언니야. 빨리 그 집 보여주면서 본때를 보여줘. 감히 우리 언니한테 말이야. 저는 친정엄마의 큰 결심과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 울어버렸어요. 잠시나마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건 친정 식구들밖에 없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남편은 퍼질러 자고 있다가 저 오는 소리에 부시시 깨서는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보, 걔 원래 성격이 좀 싸가지가 없잖아. 쥐딴에는 축하한다는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걸 거야. 자기가 기분 풀어라,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그런 축하가 어딨어. 난 오늘 일 평생 못 잊을 거야. 그런데 여보, 내일 나 퇴근하고 동생이랑 셋이 좀 볼까? 왜요? 아가씨가 아직도 악담할 게 남았대? 보자고 해도 내가 먼저 보자고 해야지. 자기가 먼저 보자고 해? 그걸 전하고 있는 당신도 참. 나는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서 걔 얼굴 봐야 하잖아. 그럼 어떡해? 아무튼 내일 저녁에 회사로 좀 와주면 안 될까? 내가 중간에서 잘 풀어볼게. 부탁 좀 하자. 당신은 참 자존심도 없다. 근데 안 그래도 나도 보자고 하려고 했었어. 하던 말은 마무리 지어야지. 내일 갈 테니까 그렇게 전해. 제 남편 성격도 대충 아시겠죠? 자기가 중간에서 풀긴 뭘 풀어요. 신우 눈치나 보면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겠죠. 말은 안 해도 내일 제가 사과해주길 바랄걸요? 그런데 저는 사과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고요. 제 할 말만 하고 올 생각으로 오라는 말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삼자 대면이 되었어요. 언니, 어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그건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고요. 아가씨, 사과할 거면 지금 해요. 그럼 받아줄게요. 네? 언니, 진짜 이제 무슨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언니가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부른 거예요. 역시 뱃속의 아기한테도 악담을 퍼붓던 아가씨 인성은 어디 안 가네요. 아가씨, 저 예전부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가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빠네 부부를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게 하잖아요.
언니네가 가진 것도 집불도 없는데 애들만 줄줄이고 오빠는 내 밑에서 일해서 한 달에 뻔히 얼마 버는지도 아는데 혹시나 해서 떠본 거였는데 평소에도 정말 우리를 무시하고 있던 게 맞았군요. 툭 치니까 술술 나오네요. 아가씨,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면 정말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집이 있나요, 절이 있나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해드리고 계세요? 다 같이 없는 처지에 뭐 이래요? 그 와중에 나는 지금 쓸만한 사업체라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처지가 한결 낫죠. 우리 중엔 내가 제일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 없이 그렇게 나아제끼는 오빠 부부한테도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아가씨 논리대로라면 더 나은 형편인 사람은 안 그런 사람 막 무시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이젠 제가 아가씨 좀 무시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청약 당첨돼서 잔금까지 다 치른 50평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신대요. 그 아파트 어딘지 알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청약 당첨되었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듣고는 부러워 죽으려고 했던 그 아파트요. 그때 아가씨가 했던 말 기억나요? 이제 입주 시작하면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파트가 이제 제 거가 되었네요. 아, 그래요? 언니 잘 됐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논리대로라면 이젠 제가 아가씨 막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아가씨처럼 그렇게 교양 없지 않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우리 애기 둘이랑 아가씨 말 맞다나 조심성 없어서 생긴 셋째까지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교양 있게 살아보려고요. 이제 그깟 돈 정말 조금 있는 걸로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말아요. 오늘 그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신우는 정말 치욕스러운 표정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벙쪘어요. 신우 편을 살살 들면서 저를 사과시키려던 남편은 어느새 제 옆으로 와서 착 붙더니 밖으로 아주 모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큰 결단 덕분에 어마어마한 부가 생긴 것과 더불어 수년간 상했던 자존심이 한 방에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신우이코를 납작하게 해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왕비처럼 떠받들었고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부부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남편은 천성이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봐요. 말끝마다 우리 새 집, 우리 새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내 집이야, 내 아파트야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고쳐줬어요. 가끔 부딪히는 신우는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창피한 줄은 아는지 잘 떠들다가도 저만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속이 시원했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드디어 집 걱정 없이 아이 새 키우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잠시 행복했어요. 폭풍 같았던 신우와의 다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는 또 쇼킹한 일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한 겁니다. 신우가 사귀던 사람이 있긴 했는데 가족들이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도 철없는 신우는 그냥 얼굴 보고 잠깐 만나는 거야 라고 일축하면서 진지한 사이가 아니라고 늘 말해왔었는데요. 그랬던 신우가 갑자기 임신해서 결혼해야 하게 생겼다며 울상인 거예요. 시부모님들은 오히려 쟤는 결혼해야 철들 거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는 절대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출산을 하고 나서 몸매 관리까지 다 끝낸 다음에 결혼식을 한다고 우기면서 또 한바탕 했지만 그 고집을 누가 말려요.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둘이 또 당장에 융통할 수 있는 현금도 없어가지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혼인신고부터 덜컥했지 뭐예요. 이게 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셋집을 얻으려고 대출까지 받았나 봤더니 세상에 손바닥만한 방 2개랑 주방 달랑 있는 낡은 투룸 아니겠어요? 신우는 사업하느라 자금이 묶여 있다고 쳐도 신우 예비 신랑은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얼굴만 뻔지르르한 현대판 한량이더라고요. 월급 받아서 카드값으로 다 갚고
또 신용카드만 긁는 완전 대책 없는 사람이었죠. 저축이랑도 당연히 거리가 멀었고요. 신우도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능력 없는 남자는 싫다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신우 예비신랑이 엄청 매달렸대요. 자기가 신우를 엄청 사랑해서 절대 헤어질 수 없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자기가 진짜 바뀌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신우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제 눈엔 끼리끼리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저와 신우는 동시에 임산부가 됐는데요. 그때 크게 다툰 이유로 서먹서먹했었지만 주변에 임신한 친구도 없는 신우는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지 저한테 슬금슬금 연락을 해오대요. 저도 손 윗사람이 먼저 아량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3명이나 낳을 생각을 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난 진짜 너무 무서워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나마 출산 선배인 언니가 가깝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이고, 처음 임신했을 때는 당연히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또 낳고 나서 육아 시작하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천국이었구나 싶을걸요. 그래도 힘든데요. 이게 입덧인지 뭔지 고기를 굽다가도 냄새에 욱해서 화장실로 뛰쳐갔다니까요. 그 시기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입덧이 힘들면 약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챙겨 먹어봐요. 내가 톡으로 어떤 건지 알려줄게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디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언니 또 나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고 부쩍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순한 모습도 있는 줄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 싶더라고요. 아무튼 평소에 조카들한테 관심도 없고 제가 셋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차갑게 반응했던 신우도 알고 보니 모성애라는 게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던데요. 여튼 순해진 신우와 저는 출산 예정일이 시기적으로 비슷해서 쇼핑도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도 같이 사고 그러면서 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드디어 엄마가 저에게 주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집들이 하던 날 저도 좋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넓은 집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너무 좋아했어요. 보는 사람들도 모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물론 신우도 함께 미소 짓고 있긴 했지만 부러워하는 게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죠. 저희 둘 다 임신 막달이 다가왔어요. 저는 넓은 새집도 생기고 행복함을 만끽하고 있었을 때 신우에게는 임신이라는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신우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우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임신하게 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잠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기 남편한테 대표 일을 고스란히 맡겼었거든요. 다행히 임신 기간 동안은 신규 거래처를 따낸다던가 하는 영업활동은 잠시 접어두었고 기존 거래처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말 그대로 바지 사장이라 사실 상관없긴 했어요. 원래도 실무는 저희 남편이 원래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대리라고 해도 그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어서 신우가 그렇게 정했던 거였는데요. 신우 남편이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의 규모가 커서 신우의 사업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신우가 몇 날 며칠을 전화통화로 싸우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지 남편이라고 해도 사업을 하나도 모르는 놈한테 대표직을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난 네가 나름 출산휴가를 한다고 하면서 잠시 쉬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한테 대표직을 위임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일을 모르는 한량 같은 놈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고. 생각이 짧아도 정도가 있지.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고작 그 몇 개월 동안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통화나 좀 하고 거래만 안 끊기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 하나 똑바로 못할 줄이야. 그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통수 맞을 일을 만들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알면 시켰겠어? 그러게 왜 능력도 없는 놈한테 사업을 맡겨가지고. 너처럼 사람 보는 눈 없는 대표 밑에서 일한 내가 등신이다. 으이구. 처음 맡길 때부터 못 믿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이제 어쩔래? 몰라. 나도 모른다고. 당장 다음 달에 아기는 태어나는데 나 진짜 어쩌면 좋아.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냐고. 너만 아기 태어나? 우리 집도 곧 아기가 나오는데 진짜 너 때문에 우리 와이프 앞에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고. 당장 내 월급은 또 어쩔 거냐고. 결국 신우는 집도 손바닥만한 원룸으로 옮기면서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융통해서 급한 불부터 껐어요. 신우 남편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건지 뭔지 이 좁은 원룸에서는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나가버려서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원룸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었어요. 신우와 신우 사업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웠지만 올케 언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았죠. 그래도 가족 회사니까 힘든 상황인 거 아니까. 저도 백보양보해서 남편한테 월급 빨리 갖고 오라는 닥달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신우뿐만 아니라 저도 갓 출산을 했던 터라 갓난쟁이 돌보랴, 아이들 케어하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더니 저한테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이 아파트 내 동생 주면 안 될까? 당신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아니야. 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말하는 거야. 내 동생이자 우리 회사 대표. 지금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혼자 아기 키우면서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오빠로서 도저히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진짜.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줘라. 집이 좁아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렸다잖아. 내가 동생이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두고 보냐. 일단 집이라도 좀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걔 남편도 돌아오겠지.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이게 무슨 사탕도 아니고 내 건데 너 가져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신우 남편이 인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도망갔는데 내가 왜 그런 놈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 집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뭔데 주자 말자 하는 거야? 내 명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잖아. 우리는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수도권에 전세인 넓은 빌라로 다시 이사가서 살면 되지만 내 동생은 남편도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고 잠수 타버렸고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갓난아기는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불쌍해서 그래. 못 들은 걸로 할게. 너희 남매가 평생을 서로 아주 애틋하게 살아온 건 나도 잘 아는데 설사 내가 정말 백만장자 갑부였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하물며 내 전 재산이라곤 이제 막 생긴 이 집 하나인데 이걸 네 동생을 주라고? 너를 달라고 해도 안 줄 텐데 네 동생? 고작 원룸 좁아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남편 때문에? 너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 설사 단돈 1,000,000원짜리 집이어도 나는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평소 소심한 성격인 남편은 자기가 세게 나오면 제가 깨갱할 줄 알았는지 생전 안 하던 센 척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길래 무슨 애도 아니고 싶었습니다. 소근소근 하는 걸 보니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우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신우가 들이닥쳤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바람이었죠. 갓난아기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득달같이 여기로 달려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진짜 이 집 저 주면 안 돼요? 언니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원래 없던 셈 치고요. 저는 이런 생활에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언니랑 오빠랑 조카들은 좁은 집에서도 살아봐서 다시 좀 작은 집으로 이사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제 아기 키워야 하는데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버린 남편 데려오려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응? 언니, 제발요. 아니, 아가씨까지 정말 왜 그래요? 오빠나 아가씨나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이에요. 내가 아가씨 사업 잘 나갔을 때 그 회사 나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예요? 아무튼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언니, 그러면 나 이 집 못 줄 것 같으면 같이 살게라도 해줘요. 나 진짜 좁아터진 원룸에서 갓난아기랑 같이 못 살겠어. 남편도 결정적으로 집이 좁아서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집 나갔고요. 집이 무슨 화장실만 해요. 응? 제발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안 돼요. 2번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얼굴 붉히지 말아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집이 좁아서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리나 하고 갓난아기 두고 집 나가버린 남편은 진짜 최악이에요. 제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고작 그런 인간 돌아오게 하려고 이 비싼 아파트를 그냥 달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한 건 신우랑 예전에 싸워서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남매가 정말 쌍으로 돌았나 싶었죠. 솔직히 신우가 처한 사정이 딱한 거 알아요. 같이 살게 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제가 매몰차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치만 정말 막말로 신우가 이혼을 하던 말던 제 알바도 아닌데요. 자기가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 남자 믿고 사업 맡겨서 망한 건데 제가 책임져줄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에게 사준 아파트를 달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 줍니까? 방 한 칸도 못 내줘요, 진짜. 신우는 엉엉 울면서 정말 제 발에 매달리기까지 하더니 제 풀에 지쳐서 쓰러져 버렸고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어요. 남편도 저한테 당신 참 너무한다 이 한마디 던지더니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안쓰러운 마음이 아예 없기야 하겠어요. 집에 살게는 못해줘도 언제 한번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신우가 누워있는 소파 옆에 앉았어요. 원래는 신우 핸드폰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톡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죠. 그런데 정말 언뜻 봤는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우 남편은 지금 사기당한 것 때문에 잠수 타서 연락도 안 되고 있는데 내 남편이라니. 너무 의아해서 저도 모르게 신우폰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방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죠. 그 대화방은 신우와 잠수 탔다던 신우 남편과 제 남편이 속해 있는 채팅방이었어요. 어때? 뭐래? 집 준대? 어림도 없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언니가 언제 오빠 말을 들었어? 아무튼 소심해가지고는. 야, 우리 와이프 집이야. 내가 지금 제일 앞장서서 연기하고 있으니까 다들 나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당연히 형님이 제일 고생하시죠. 부디 잘 싸바싸바 하셔서 그 비싼 아파트 명의 좀 가져와 봅시다. 그것 때문에 저도 혹시 눈에 띌까 서울 안에 발도 못 붙이고 이게 뭡니까 정말. 자기야, 뭐 잠깐 시골로 휴양 간 거나 다름없는데 본가 간 김에 좀 쉬고 있어. 언니가 넘긴다고만 해주면 그때 슬금슬금 나타나면 돼. 준다고만 하면 그때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바로 올라오고. 알았지? 지금 안 그래도 한창 동정표 잘 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절대 눈에 띄지 말고 잠수 탄 척 잘 하라고. 무능하게 사기당하고 갓난아기 내팽개치고 집 좁다고 이혼 타령하는 남편 연기하는 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무튼 우리 와이프 아파트 한번 뺏어보겠다고 우리 셋이 이게 뭐 하는 거냐. 큰맘 먹은 김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니들이랑 짠 거 걸리면 진짜 죽는다. 와이프랑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맞아 죽을 거야. 걱정 마. 꼭 주게 만들 거야.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야. 그때 오빠는 장단이나 잘 맞춰. 어차피 오빠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야. 잘 돕기나 해. 근데 너 그 원룸 계약 언제까지야? 이거 달방이라 그냥 매달 월세만 내면 되는 거야. 살지도 않는 집에 사는 척하느라 월세만 붓고 있으려니 아까워 죽겠네. 야, 우리 와이프한테 너 불쌍하게 사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 원룸에 애기랑 같이 사는 것처럼 좀 꾸며놔봐. 그때 가보니까 너무 횡덩그렁해서 가짜 집인 거 눈치채겠더라. 애기 장난감이라도 좀 가져다 놔. 진짜 그래야겠다. 역시 애기 좀 키워본 오빠라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네. 아무튼 이번 일 성공하면 내가 진짜 오빠 부대표로 승진시켜주고 연봉도 지금보다 1.5배는 올려줄게. 잘하자 우리. 나 필요하면 또 부르고. 단체 톡방을 순식간에 읽어내려간 저는 배신감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들더라고요. 없이 산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제가 집이 생긴 걸 보고 좀 기가 죽어서 신우가 드디어 철이 좀 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자기 남편까지 사기당해서 지금 사업 다 말아먹고 잠수 탔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원룸에서 갓난아기랑 단둘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동정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순한 양 같았던 제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인데 그걸 뒤에서 저 몰래 자기 동생에게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단체 톡방에서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공모한 걸 모조리 알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몽땅 저에게도 보내두었고 이 도둑놈의 집안하고는 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장 친정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모두 말했어요. 저희 가족들 또한 저만큼이나 놀랐죠. 특히 친정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그 놈들을 데리고 오라고 호통치셨어요. 자기들도 바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면서요. 저는 가장 먼저 신우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잠수 중이라던 그는 제가 신우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득달같이 답이 오더라고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오겠다면서요. 신우한테는 말하지 말고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랑 남편에게도 똑같이 연락했어요. 그 3명이 저희 집으로 모조리 모이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와 남편은 먼저 집에 와 있던 신우 남편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귀신을 본 것 같았겠죠. 지들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잠수 타고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 가족들도 모두 다 와 있고 그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지들끼리 뭔가 눈짓을 주고 봤더라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진짜 집은 주는 건지 아리송해하면서 내심 기대에 가득한 눈빛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전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했어요. 니들 3명이 하고 있던 한심한 계획 나도 다 알았거든? 더 속일 생각,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셋이 하던 단체 톡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지. 정신병자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 미친 년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미친놈? 당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자초지종은 좀 들어봐야 할 것 아냐. 김서방, 입 다물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초지종이라고 할 게 뭐가 있나. 자네가 자네 동생이랑 동생 남편이랑 작당해서 이 아파트 명의 돌려보겠다고 사람도 감춰가면서 불쌍한 척, 동생 아끼는 척하면서 내 딸 꼬드긴 거 아닌가. 사람이 좀 소심해도 심성이 고운 줄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결국 쥐뿔도 없는 집안이 본색을 드러냈어. 네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엄마, 됐어요. 훈수도 아까운 인간 말종들이야. 너희들 잘 들어. 집이 좁아서 이혼한다고 했지? 거기에 네 놈까지 들어가면 더 좁겠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혼이야.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제서야 뭐에 맞은 듯한 표정이 된 남편은 웬일로 사태 파악이 빨리 되었는지 정말 껌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바로 옆에 신우와 신우 남편은
무안하고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그 2명 등을 세게 때리면서 뭐해? 당장 안 빌어! 하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소심해서 생전 큰 소리도 못 내는 그릇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죠. 빨리 빌어! 빌으라고!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가 너무 좋은 집이 생겨서 부러워서 눈이 잠깐 뒤집혔나 봐요. 오빠한테 부대표도 시켜주고 연봉도 올려줄 테니까 언니를 잘 꼬셔보자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오빠랑 이혼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둘이 막달 때까지 좋았잖아요. 생각 안 나요? 같이 쇼핑도 다니고. 안 닥쳐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마음 열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갚아요? 심정 같아서는 진짜 아가씨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데 오빠랑 이혼하는 걸로 끝내려는 거니까 한마디만 더 있다가는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여보, 진짜 한 번만 봐줘. 내가 저 2 악마 같은 놈들 때문에 잠깐 뭐에 씌었었나 봐.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응?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이혼만은. 응? 바짝 엎드려 빌고 있는 남편에게 신우는 그 와중에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바보 아닌가요? 다 들렸어요. 이혼하면 그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오빠 몫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죠. 이것들은 정말 갱생의 가능성도 없는 인간 쓰레기들 맞죠? 전 응수할 가치도 못 느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 말이 들렸는지 대꾸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서 자네들이 멍청한 것은 알고 있었다마는 무슨 작당 모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한번 안 해봤는가? 그 집은 아직 4명이 일세. 청약 당첨된 집은 몇 년 동안 전매 제한이다. 이런 말도 못 들어봤는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든 게 없는 것들이구만. 그래, 이 인간들아. 이 와중에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죄도 다 묻게 될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그들의 단체 톡방 대화를 저한테 보내두었던 것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어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전해 들은 소식인데요. 전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정말 되새겼잖아요. 깊게 생각 안 하고 하는 말들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들이 제 아파트를 빼앗아 보려고 지들끼리 작당 모의했을 때 말이에요. 신우 남편이 사기도 당한 데다가 이혼한다고 잠수 타버렸다고 말을 하면서 저를 속였었잖아요. 세상에, 이번에는 진짜로 신우 남편이 사기를 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였어요. 누구를 상대로? 바로 신우죠. 신우가 임신했을 때 임시로 대표직을 맡겼던 것까지는 사실이었나 봐요. 그때 저한테 거짓말했던 것처럼 신우 남편이 뭐 거래처에서 사기 당할 일은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실상은 그냥 오는 전화만 받고 바지 사장처럼 있었던 거라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거래요. 그리고 사업을 그르칠 수준의 일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신우가 복귀하게 되어 그냥 얌전히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제대로 한탕 했더라고요. 법인 통장에 있던 돈은 당연히 다 자기한테 옮겨두었고 거래처 미수금도 다 받아내서 챙기고 법인 명의로 대출도 최대한 땡겨 받았던 거예요. 결론만 말하자면 신우 사업체를 등에 업고 신우 명의로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자금은 다 끌어당겨서 자기가 모조리 빼갔고 그 길로 바로 외국으로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들이 제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작당 모의할 때 모두 벌어진 일이었어요. 신우 남편은 신우랑 제 남편이랑 공모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정신 팔려 있을 때 뒤에서는 딴 주머니를 차고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뒤통수 맞을 건 생각도 못하고 남의 재산에만 욕심내던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하늘의 뜻 같기도 하고요. 신우랑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남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이혼 물러주면 안 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요. 그때마다 저는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만 보냈답니다. 그마저도 귀찮아서
차단한 지 오래됐고요. 신우는 정말 염치라는 게 날 때부터 없는 인간인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살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러는 바람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겁을 주었더니 그 뒤로는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사기치려다가 지들이 사기당한 꼴이 되었으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해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뒤통수 맞고 나니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했다는 걸 깨닫게 된 기분은 어떨까요?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조금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는 거겠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이놈이고 저놈이고 애걸복걸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역지사지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코웃음만 나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시댁 식구들 중에 애초에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미리 조심하세요.